예, 우리는 인간과 이제 생물학적으로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 포유류를 보통 얘기할 때 후각이 아주 발달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 청각보다도 후각.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후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시각으로 뭘 감각한다는 거, 청각으로 감각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지만 그들이 감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후각으로 그러니까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유류 중에서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동물인 개의 경우에 이제 개는 이제 흔히들 이제 후각이 발달했고 이제 시각, 청각, 이것은 인간보다 못하다 혹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를 이제 어떻게 훈련시키고 뭘 가져오라 그럴 때 보면은 뭐 빨간 거 가져와, 뭐 파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까만 거, 하얀 거, 웬만한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개도 이제 먼 거 보는 걸로 상당히 이제 주인을 알아보고, 가령 이제 개가 순전히 냄새만으로 모든 걸 구분한다면은 가령 사람이 무슨 주인이 뭘 둘러쓰고 그러면은 그래도 금방 상관없이 알아봐야 되는데 이상하다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도 개도 인간 못지않게 시각, 보는 거, 청각은 물론이고 그런 걸로 사물을 감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서 이제 특히 불가사의한 것이 있습니다. 마약 탐지견. 사실은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명구조견이니 여러 가지 다른 개들도 있는데, 특히 여기서 신기한 것이 마약 일매상이 어설프게 포장을 하겠습니까? 그냥 물론 이제 박스에다 이제 사람은 알아볼 수 있게 포장하고 오면은 그런 거 이제 다 개가 냄새로 다 파악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판매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밀봉을 하고 겹겹이 싸고 유리로, 비닐로 전혀 공기가 안 통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밀반입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다 마약 탐지견은 그걸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후각으로,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그 탐지견이 어떻게 이걸 알아보냐,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못하니까 후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는 사람이 보지 못한 영을 보기도 한다 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향해 짖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개하고 이제 그 주파수가 맞는 그런 혼령이 나타나면은 인간은 못 보지만 개는 누구보다 쉽게 볼 수 있고, 또 개는 특히 이제 자기 주파수 내에서 좀 더 어떤 물질계와 음계의 구분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후각이라는 것도 특히 우리는 이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환청 그런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사실 전혀 관계없는 냄새가 갑자기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냄새를 갑자기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그리고 음계에서의 교신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친숙한 냄새를 지상에 있는 사람이 맡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물질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당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가 마약 탐지견 이걸 찾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시각, 청각, 후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초능력, 감지, 그런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후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가령 똑같은 포유류끼리의 그런 이제 포유류끼리의 싸움 경쟁에서 후각을 발전시켰다.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야생 동물들, 뭐 늑대, 호랑이, 코뿔소, 사자 이런 동물들이 후각이 상당히 발달해서 이렇게 물론 초식 동물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경쟁한다는 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약 탐지견의 이 후각은 그와는 또 차원이 다른 후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짐승, 포유류 짐승과 짐승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날 때, 서로 경쟁할 때는 여기서는 공기 중으로 이제 그 존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그리고 여기서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바람이 뭐 오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가, 예?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바람이 오는 방향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쫓기가 쉽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을 부는 방향,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은 추적을 따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이 가령 이제 후각으로 쫓으려고 하는 짐승인데 이쪽은 피하려고 하는 짐승이다 하면은 이쪽은 피하려고 많은 강구를 하겠죠. 하지만 그래봐야 동물의 어떤 그 수준에서 그런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또 이 동물의 수준에서 막으려고 하는 후각으로 자기를 잡는 거,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동물의 수준에서 역시 또 후각으로 이것을 잡으려고 발달을 시키겠죠. 그런데 마약 탐지견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사람이랬네요. 이 개들이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은 비록 악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세상에서의 꾀가 더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무리 마약 탐지견이 여기 부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개가 세상에서 쓸모를 인정받고 계속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려면은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이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이 상대방 사람한테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이겨야 합니다. 이 탐지견은. 그러니까 사람의 뭐 지혜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꽤 속임수, 이렇게 완전히 진공 상태로 포장하고 그냥 완전히 겹겹이 쌓인 거 이런 것도 이 마약 탐지견은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지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개가. 그럼 개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지혜 싸움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공 암울 속에 있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초능력, 이것을 그러니까 마약 탐지견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인간이니까 인간에게 개가 이기려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의 초능력, 인간계를 넘어가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상대방 사람을 이기죠. 사람의 꾀를 개가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생존하죠. 이걸 마약상 판매상이 포장하고 진공 포장하면 마약 탐지견이 찾아보지 못한다. 공기가 안 새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탐지견은 이제 쓸모가 없어가지고 다 도태되겠죠. 다른 이제 동물들,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뭐 활동보조인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실직한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태에서 실직을 가능성이 있는데 세대한 실직을 늦추고 방지하려면 이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우주에서
절박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그 목적에는 맞춰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설명에서는 좀 안 된다, 어긋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설명 범위는 넘는다 하더라도 이 절박한 목적, 절대적인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다른 현상들이 이것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인간과 개, 이렇게 개가 생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의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또 모양이 진짜 상당히 어떤 개는 정말 진짜 자연계에서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새로운 모양도 많이 생기고 아주 귀여운 매력적인, 그래가지고 생존을 꾀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과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자연적인 그걸 넘는 그런 것을 많이 현상을 개는 갖게 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더 얘기할 것은 많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강아지 기르다가 상당히 정이 들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이제 연계로 이제 들어갈 때의 기록들 그런 것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인간이니 전생 후생이 뭐 동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워낙 없으니까 인간은 이 전생 그런 건 거의 인간으로 돼 있고 그런 건 없으니까 부정되기도 하다가 요즘은 가끔은 또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데이터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가가지고 사랑하던 애완동물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은, 영적 주파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과 개가 다르니까 영혼계 쪽에서는 이제 어떤 존재계가 다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제 동물의 영은 이제 다른 존재로 가 있고, 인간의 영은 다른 존재로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구상이 같은 인간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고상한 예수님 같은 데서 아주 그냥 비천한 그런 생각 수준의 사람까지도 함께 인간 몸으로 교수인하는 곳이 인간계이고, 영계는 이제 각 주파수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물며 그러니까 동물도 나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세계가 그러니까 동물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만약 동물에 정말 정을 붙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지상에서 살아갈 때 그때가 거의 유일한 기회인 걸 알고 더욱더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다가 그러니까 보낸 개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은 자기가 다시 새로운 개, 비슷한 개를 찾으면서 그 개의 후신, 다시 태어난 그 애가 다시 태어나서 자식한테 인연을 얻어서 올 수가 있으니까 뭔가 좀 공통점에 있는 다른 개를 새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현생에서 제외하는 거고, 무슨 저 세상에서 만나자 이거는 좀 동화적인 얘기고, 이제 그것은 이제 좀 별개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런적으로 동물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